새소년의 난춘이라는 곡. 네, 뭐 할로로의 입춘, 소네풀의 시퍼런 봄, 새소년의 난춘, 결국 난춘까지 오게 됐네요. 난춘이라고 하는 제목은 그야말로 어지러운 봄이죠. 근데 봄은 다 어지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이라고는 하지만 늦게까지는 4월 초까지 꽃샘추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오는데, 이전의 시간은 아직 안 끝나고 새로운 시간은 아직 안정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난춘이란 말을 가끔 쓰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과도기. 이 어지러운 봄이라고 하는 괴팍한 이 날씨는 너의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가 지금 제대로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부여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거의 막바지에 내가 너의 작은 심장에 귀 기울일 때 입을 꼭 맞춰 어제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라고 하는 것은 너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너는 과거에 있고 나는 여기 있어,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대 또는 너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뭔가 문제를 겪고 있구나.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현재에 있겠지. 그래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가를 보면, 그대 나의 작은 심장에 귀 기울일 때 입을 꼭 맞춰 내 숨을 가져가도 돼요. 내 숨을 가져가도 돼요 이러면서 나를 이렇게 철회한다고 할까요? 내가 너한테 내 주장, 내 감정을 강요하지 않을게.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가진 걸 너한테 줄게. 근데 저는 이 노래가 마음에 들었어요. 왜 마음에 들었냐면, 보통은 사랑에 대해서, 지금 여기 사랑이란 말도 나오는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의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 노래는 전반적으로 너의 초점을 맞춰져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화자는 좀 다른 지점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 노래가 저한테 어필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저무는 아침에 속삭이는 숨, 영롱한 달빛에 괴롭히는 꿈,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무는 아침이 뭘까요? 아침이 됐는데 뭐가 저물죠? 밤이 저무는 것 같거든요. 또는 달이 저무는. 네. 달은 밤의 시간에 속해 있고, 너는 지금 그 밤의 시간 안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영롱한 달빛에도 괴로운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이 떠오르는 아침이 아니라 저무는 아침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눈을 닮은 사랑, 그 안에 지는 계절. 내 눈을 닮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지금 과거의 시간에서 헤매고 있고, 그렇다면 그 눈을 닮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어떤 사랑 일 거고, 그 안에서 지는 계절, 실은 저무는과 지는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한테 가해지는 이미지가 저무는, 지는 이렇게 되거든요. 아침이면 떠올라야 되고 봄은 시작돼야 되는데, 너는 계속 지거나 저무는 쪽에 있어요. 저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네 눈을 닮았다는 게, 어제를 살고 있는 너는 되게 혼란스러운 걸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보고 있는 눈에도 그게 비춰질 텐데, 그렇겠죠. 그 눈을 닮은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사랑이 엄청 혼란스럽다, 이런 느낌도 좀 그렇죠. 들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난춘의 이미지일 수 있죠. 이 난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우리가 봄이라고 정의했고 봄이라고 하는 어떤 감각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날씨는 오락가락,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명명과 실제 날씨와의 불일치,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의 불일치, 이 불일치가 만들어내는 게 난춘의 이미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파도보다 더 거칠게 내리치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것은 어떤 격렬한 감정 또는 경량의 어떤 외화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거의 상처에서 못 벗어나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오 그대여 부서지지 마 라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 그러다가 부서져, 너 부서지면 어떡해,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거든요. 바람 새는 창틀에 넌 추워지지 마. 더 이상 네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이 계절의 날씨, 그것 때문에 이 어지러운 봄에 네가 추위를 견딜 필요 없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상처에 얽매여서 너를 다 부서뜨리고 해체하고 이럴 필요 없어. 이리와 나를 꼭 안자. 저는 이 말이면 그 어떤 뭔가 몸부림치는 사람을
내 쪽으로 불러들여서 꼭 앉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와는 물리적으로 너 이쪽으로 와봐 이런 말도 되지만 그 밤의 시간, 상처의 시간에서 그만 이쪽으로 와. 근데 이 문장이 사실은 이상한 문장이에요. 왜냐면 너더러 나를 안아 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명령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청유형이잖아요. 나를 꼭 안아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나를 꼭 안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면 바꿔서 내가 안아줄게 이리 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청유형으로 했을까요? 청유형은 너와 내가 같이 행동하자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우리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일방적으로 나한테 안기거나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안아주거나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나를 꼭 안자 이렇게 약간 비문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라고 하는 게 너는 그 밤 시간에 있으니까 제발 오늘로 와 이리 와 그리고 이 오늘을 잘 살아내자 그리고 함께 우리 내일로 가자 함께 내일로 가자 너만 가는 게 아니고 나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내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디 보니까 이제 연대라는 말을 표현을 썼던데 연대라고 하는 것은 어깨를 곁는 거거든요. 어깨를 겨려면 너하고 똑같이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거를 연민이라고 하는데 연민은 동정하고 달라요. 동정은 내가 우위에 있는 거고 연민은 이 눈과 내 눈이 하나의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우위에 서거나 네가 우위에 서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눈높이를 맞춰서 너의 고통,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요 과정이 없이는 연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영주 시인의 연대라는 시가 있어요. 마침 있어가지고 어떤 사랑도 기록하지 말기를 이라는 시집의 맨 마지막 시예요. 맨 마지막 구절에 옆에 앉아있다 어둠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어둠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영주 시인은 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밝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너의 상처를 너의 어둠을 내가 들여다봐 줄게 너도 내 어둠을 들여다봐 줘. 그래서 아까 내 숨을 다 가져가도 돼가 꼭 너한테 좋은 일만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화자의 태도는 일단은 내가 너의 어둠을 들여다봐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귀 기울이다가 두 번 나올 때 내가 너의 숨 속에 들어있는 어떤 고통, 상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볼게 내가 들어볼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상처 또는 어둠을 함께 나눈다는 얘기고 그래야지만 우리 내일로 가자가 가능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제에 도착했습니다가 결국은 너의 시간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청유형으로 되어 있는 이 비문이 아마 의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노래가 어떤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 문장 구조, 일부러 쓴 이 비문의 구조를 통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내가 드러내는 의미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거든요. 저만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꼭 안자라고 하는 이 비문 저는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하게 이 노래에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 문장에서 이 곡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예, 우리 뭐 하자 이거는 우리가 항상 앞에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목적어가 나인 건데 네네. 그러면서 저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너의 어둠을 들여보기 위해서 어제까지 내가 기꺼이 왔는데 그것이 너만을 위한 건 아니고 나를 안아주는 행동도 된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예. 저 지금 소름 끼쳤어요. 서로 안아야 되는 거지. 여기에 좀 맞을 만한, 어울릴 만한 시를 찾다가 사실 시인들이 이런 날씨 얘기는 잘 안 쓰나 봐요. 안현미라는 시인의 곰곰이라는 시집에서 제가 봄에 관한 시를 하나 찾았어요. 근데 이 시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끼어들어 있거든요. 대체로 봄을 죽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안현미 시인은
창난하고 연결 지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죽음과 연결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어지러운 심정, 무엇도 확정짓지 못하는 시구문박 봄이라는 시에 드러납니다. 시구문은 뭐냐면 옛날 한양 도성에서 처형되잖아요. 그럼 시체 내보내는 문이에요. 그게 시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처형된 시체를 사람들 다 보는 광화문 한복판으로 내보낼 수 없으니까 시신을 따로 이렇게 내보내는, 영광스러운 뭐 시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형자들의 시체를 이렇게 도성 밖으로 내보내는 문이 시구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구문박 봄. 창난에 휩싸인 봄이 그리워요. 비에도 회한도 없는 얼굴로 당신들은 너무나 말짱하잖아요. 창난이 나를 엎질러요. 엎질러진 나는 반성할까 뻔뻔할까. 나의 죄는 가난도 가면도 아니에요. 파란 아침이고 시구문 밖으로 나가면 끝날 이 고통도 아직은 내 거예요. 친절하지 않을래요. 종합 선물 세트처럼 주어지는 생을 사는 건 당신들이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창난의 운명을 타고난 빛나지 않는 별. 빛나는 별도 언젠가는 늙고 죽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나지만 영원을 살 것처럼 창난 속에서 살며 비에도 회환도 모르는 얼굴로 우리들은 너무나 말짱해요. 창난에 휩싸인 봄이에요. 사랑받을 수 있다면 조국을 배신하겠어요. 친구도 부정할 거예요. 전 세계가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죠? 에디트 피아프의 말이지만 그녀는 조국을 배신하지도 친구를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같은 이유로 나는 창난에 휩싸여요. 죽은 사람들만 불러 모아 사망자 주식회사를 만들고 영원히 죽고 싶은 나는 시구문 밖 봄 활짝 핀 창난이 그리워요. 네, 이런 시입니다. 에디트 피아프는 아시죠? 그 2차 세계대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그 시기에 가장 유명한 가수 라비앙 로즈로 유명한, 아마 들으면 알 거예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그런 유명한 가수입니다. 지금 이제 이 시는 이를테면 아무렇지도 않게 정해진 대로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창난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침을 들이대는 거고, 그 창난은 시구문 밖, 주검이 드나드는 통로와 관련이 되어 있고, 아마도 멀쩡한 이 세계에 대해서 무언가 창난이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균열을 낸다고 할까요? 너네가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게 멀쩡하게 살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일갈하는, 그런데 굉장히 창난처럼 쓰여진, 어조 자체도 굉장히 창난처럼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거 시 발표됐을 때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안현미는 제 친구 시인입니다. 물론 제 친구라서 소개해드린 건 아니고요. 난춘에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